제 13포인트 중개업입니다. 이 중개업은 이제 중개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중개인은 이제 상행위 강론 부분이죠. 이 상행위 강론은 시험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죠. 잘 공부를 해둬야 되는데, 대리상가 위탁매매는 2023년도에 우리가 같이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2024년도에 나올 확률이 적다고 보고 뺀 거죠.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가 잘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시험에서 빈출 영역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보겠습니다. 중개인은 93조부터 100조까지 내용이에요. 이 93조부터 100조까지 내용을 조문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 상행위 강론에 대한 부분은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음수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강론이 굉장히 이론적인 게 안 나오고 조문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조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4년도 시험 볼 때 조문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에서 문제를 풀면 지금처럼 이제 풀어나가면 우리가 충분히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죠. 자, 93조 보겠습니다. 타인 간의 상행위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여기서 이제 타인 간의 상행위, 상사 중개인을 얘기하는데 이 상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도 과거에는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를 얘기하고 보조적 상행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본적 상행위는 이제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조적 상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과거에 나왔긴 했지만 혹시라도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상사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상행위 이외에 이제 비상행위를 중개하는 자가 있죠. 민사중개인이죠. 그래서 이제 복덕방이라든가 결혼 소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46조 1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개에 관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민사중개인도 당연상인의 범위는 포함됩니다. 11호에 의해서. 그러나 상행위를 중개하는 상사중개인과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중매와 같은 행위의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는 상인이지만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인 간의 거래를 영업으로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상인이 될 수 있으나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복덕방은 당연 상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4조 보겠습니다. 93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중개인의 급여 수령 대리권입니다. 이 중개인의 급여 수령 대리권에 관한 어떤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 대리사의 경우에 90조의 경우죠. 통지를 받을 권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오죠. 물건이나 그 뭡니까? 그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 수량 부족, 기타 매매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90조 이렇게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급여 수령권이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리상과 대하는 개념이다. 중개인은 중개한 행위에 관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러나 받은 약정에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면 약정이나 간섭에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겁니다. 다른 약정이나 간섭이 없으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 20년에 지문으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조문을 조금 간략하게 해서 내온 거고. 자, 그다음에 95조 겸품 보관음입니다. 이것도 종종 나오는 어떤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는 요걸 이제 설명을 하고 이론적인 어떤 것까지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조문 그대로 그냥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겸품을 받을 때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된다. 그 행위가 완료됐을 때는 상행위가 성립된 때가 아니고 성립할 때가 아니고 계약이 이행되는 그죠? 계약이 이행되는 어떤 경우에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이 이제 성립해서 계약이 이행이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위가 완료되는 어떤 부분일 수가 있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고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 때 보관이 완료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중개한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보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이행할 때까지 보관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행을 하고 우리가 그 보관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게 행위가 완료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경우는 여기 좀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내지는 않죠. 선생님들이 그냥 붙여내니까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한다. 조문은 그대로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답으로 고르는 문제 중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합서 교부음입니다. 요거는 증거 서면인데요. 증거 결합서는 이제 뭐냐면요.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계약이 성립된 때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 열언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 날인 서명하고 각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즉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작성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각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즉시 이행을 하지 않는 조건부나 기한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당사자가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가 아니죠. 앞 1번은 즉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2번은 그 경우가 아니고, 그죠?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 경우죠. 그럴 때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우리가 계약서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그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인에게 교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요걸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1항, 2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의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당사자 일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또 이게 번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여기 좀 까다로운 내용으로서 지문이 좀 길게 되면서 계약서 교부 의무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시험에 출제 지문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96조는 중요한 지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이제 보죠.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는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달인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죠? 각 당사자 기명달인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제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당사자가 즉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기명단 서명하게 한 후 상대방에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중개인의 작성 의무죠. 우리가 이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전항의 전주에 규정된 사항은 바로 계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중개인의 일기장이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연결됐었던 건데, 일기장에는 이제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항인데, 뭐 일기장이라는 표현을 잘 우리가 그 최근에는 이제 안 나오고요. 1항에 관한 문제는 뭐 전주에 규정한 사항, 요게 이제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조금 뭐 애매한 문제니까 2번 문항이 나오죠.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요 20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조에 보면 성명상호 묵비 의무입니다. 요게 이제 중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당사자가 그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을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 중개인은 상대방, 그죠? 그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교부할 계약서 96조 제1항에 서면은 계약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개인의 작성의 의무를 일기장이란 말이죠. 쉽게 일기장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조 2항. 에 대한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조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고요.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인의 이행 책임, 요거는 이제 개입 의무라고 그래요.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묵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묵비 의무가 있는 경우 98조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중개인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한다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행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명상을 묵비한 자에게 그죠 부당권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자기 이행한 거를 돌려달라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중개인이 이행 책임을 중개인의 개입 의무라고 하고요. 개입 의무는 이제 중개인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은 개입 의무를 이행하여도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로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죠. 최근에는 뭐 이런 것들까지 막 내려면 이제 이론이니까 선생님들이 안 내고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요게 이제 개입 의무입니다. 개입 의무를 이행해도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묵비한 당사자에게 상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상한 청구하는 게 구상권이에요. 상한을 구한다는 거니까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청구권도 문항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그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부 또는 교환이 종료하지 아니하면 96조에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중개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아니고 계약서를 절차가 그거죠. 계약서 교부가 종료되지 아니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의 규민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백조도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2항도 자주 나오고 1항도 나오고 그런 거죠. 중개인의 계약서 교부 의무에 관한 상법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개인에 대한 문제는 이제 두 문제 정도가 나왔죠. 1회부터 나왔어요. 나올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중개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중개인이 당사자 요구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그죠? 우리가 성명상호 묵비 의무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98조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이행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알리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죠? 그 요게 이제 99조에서 이제 성명상호 묵비 의무가 있고, 그 임의로 또는 그 성명상호 묵비 의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에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입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서 개입 의무, 이행을 해야 될 의무, 개입 의무에 이행을 해야 될 의무를 주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고, 이행을 하면 우리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성명상호 묵비한 자에 대해서 99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번 틀렸네요. 혼인 중매와 같은 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중개인이 아니어서 당해상인이 아니다. 46조 우리가 11호에 해보면 중개에 관한 행위, 중개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중개인은 민사중개인과 상사중개인 모두 당해상인이고, 우리가 93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사중개인은 민사중개인과 구분한다. 그러나 둘 다 당해상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을 권한이 없죠.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여기서 이제 그걸 빠져도 우리가 기타 이행을 받을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중개인은 중개료에 대한 특이한 간섭이 없는 한, 그죠? 중개료를 균분하여, 뭐 요거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상식적인 어떤 통상적인 얘기고요. 없는 한 중개료를 균분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요게 이제 100조 2항에서 나오는 거죠. 당사자 쌍방에게 중개인의 보수는 균분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00조 2항에서 나오는 거 4번이 맞네요. 4번 내용이. 중개인은 중개행위가 완료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요거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중개행위가 완료되면 보수를 청구할 것 같은데 계약서 교부 행위가 완료되죠. 교부 또는 교환 행위가. 근데 통상 이제 계약서 교부 행위가 완료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00조 1항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답이 4번이네요. 4번 풀어보고요. 나머지 이제 6번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회에서 나오는 거. 상법상 중개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해서 겸품을 받을 때는 그 행위를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한다.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까지 옛날에는 나왔지만 이론적으로 지금은 안 나온다. 그래서 95조에서 나와 있고 95조 전문이고 맞다. 중개에 의한 계약이 성립한 때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으로 상대방이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중개인이 그 임의로 또는 성명상호 묵비 의무에 의해서 상대방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이 표시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중개인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99조 위는 95조, 99조 다 맞네요. 중개인에 의해 사망의 내용입니다. 중개인에 의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중개인에 의해서 당사자가 계약이 성립된 때는 우리가 중개인은 지체 없이 중개인은 각 당사의 성명상호 계약 여론을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 날인 서명에서 각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가 즉시 이루어지는 어떤 경우에 96조 1항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중개인에게 교부해야 되는 3번이 틀렸네요. 여기서 이제 틀린 거니까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약정이나 간섭이 없으면 중개인은 중개행위에 관한 당사자를 위해서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94조의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해서 장부의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97조 2항에서 등본 고부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언제든지 97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좀 까다로운 내용들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 조금 그거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틀릴 게 없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중개인 나와도 다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보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